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 각설하고 시즌2. 예.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그리고 장유미 변호사, 자, 장남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태영호 의원 얘기를 한 이틀 하면 됐지라고 했는데 뭐 계속 이어지네요. 오늘 그 얘기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태 의원이 열었습니다. 아까 한입뉴스에서 간단하게 다뤘습니다. 녹취록 관련 의혹 다 부인했고 후원금 모금 쪼개기로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도 당당하게 아니라고, 난 잘못한 거 없다고 밝혔고, 그런데 당내 반응은 좀 냉랭한 편인 것 같습니다.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인 윤리위원회는 어제 긴급회의까지 열어서 녹취록 논란을 아예 그냥 사건에다 병합해서 한꺼번에 더 합쳐갖고 다루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태영호 의원의 기자회견 주요 내용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는 최고위원 발언 방향이나 공천에 대해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매일 사퇴하라는 정치적 공세와 태영호 죽이기 집단 린치가 각 방면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꺾으면 꺾일지언정 굽히지는 않겠습니다. 때릴수록 더욱 강해지는 강철 같은 정치인이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진행된 보좌진 내부 회의 내용을 불법 녹음하고 유출한 자는 수사를 통해 끝까지 색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장 소장님은 들으시니까 어떻습니까? 예상하셨던 정도의 내용입니까? 그렇죠. 이분이 되게 강하게 나왔잖아요. 예. 내가 뭘 잘못했어. 이것은 그냥 정치적인 공세고 나 태영호를 죽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음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사실관계를 잘못 인식하고 파악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태영호 의원에 대한 문제가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일부러 뭘 만들어내거나 조작을 하거나 왜곡을 해가지고 공격했던 게 아니잖아요. 예. 본인의 말에 의해서, 그리고 본인의 회관 의원 식구가 외부에 나가서 뭐를 폭로해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예. 탓은 본인 탓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자신이 어떠한 실수를 했는지, 이러한 실수가 당과 대통령실에 얼마나 큰 나쁜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서 반성하지는 않고 불법 녹음, 유출한 자, 색출, 이런 식으로 이 다른 사람에게 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태영호 의원을 매장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생각해 보면 김정은? 딱 떠오르는 사람은 없는데. 김여정? 장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태영호 의원이 국민들께 이런 회견을 하면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인상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습니다. 예. 왜냐하면요, 지금 본인 선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입니다. 골자는 이진복 정무수석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라 함은 이제 최고위원이 됐는데 이제 당의 스피커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데 대통령의 엄호에 적극 나서라. 지금 당신 강남 공천 신경 쓰고 있는데 신경 쓰지 않게 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대단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에요.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이게 불거지려고 하니까 아니다, 내가 보좌진을 안심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왜 비밀회의를 녹음을 해서 외부에 알느냐. 그런 비밀회의, 내부회의, 공개되지 않는 회의 때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요? 이해되지 않고요. 그렇다면 이진복 수석의 그런 워딩이 있었다라고 하면 많은 부분이 해결됩니다. 저는 태영호 의원이 뭐 여러 무리수가 있는 발언을 했는데 최근 정무수석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한일 관계 관련해서 왜 대통령을 엄호하지 않느냐. 태영호 수석이 4월 중순경에 이렇게 얘기해요. 일본의 외교청서가 발간이 됩니다. 거기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해요.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면 반발해야 됩니다. 반발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부분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악의적이라고 규정합니다. 본인이 실언했다라고 하는 것은 프레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한 정치적인 견해를 밝히지? 역사관이 왜 이렇게 왜곡돼 있지? 아, 대통령 엄호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풀어내면 이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진복 정무수석을 싹 제거하려고 하니까 앞뒤가 꼬이고 거짓말이고,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예를 들면 다른 건으로 징계위원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새로 터진 이런 의혹이나 또는 소란에 대해서 이걸 갖다 계속 그 기존의 징계 의제 그 건에다가 갖다 붙여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럼요. 이거는 뭐 윤리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자기네가 하면 결정하면 되는 건가요? 되는 예. 거니까. 그러니까 어젠가요? 뭐 그저께인가 긴급하게 윤리위를 다시 열어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도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개시하겠다라고 한 거는 태영호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긴급하게 윤리를 개최한 이유가 태영호 의원 봐주려고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도부에서도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되게 지금 목소리가 강경해요. 이렇게 실수가 계속 반복되고 당과 대통령실에 부담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또 부적절한 행동들을 하니까 이번에는 좀 강경하게 아주 강한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까지 나오고요. 심지어 어떤 뭐 지도부의 인사는 이번 기회에 태영호 의원을 이 최고위원회에서 드러내야 된다. 네. 빼야 된다. 그 정도의 징계까지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더라고요. 근데 윤리위가 징계를 논의하면서 그러면 이 태영호 의원의 이 녹취록 관련해서는 무슨 혐의로 뭘 따져볼 건가 들여다봤더니 품위 유지 의무의 위반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4조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이준석 당대표를 징계했을 때도 이 조항을 들이댔어요. 그래서 6개월 이러한 징계를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당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는 의무가 있는데 예. 그걸 저버렸다. 허허.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국민의힘은 코걸이. 품위가 상당히 높은 가치군요. 예, 그리고 예. 징계도 상당히 강하게 하는 것 같은데 강하네요. 예. 사실 이거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보기보다는요. 사실 선거 개입이라는 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더 진실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 이진복 네. 그 수석이 아니라고 그러고 아니라고는 과장이라고 했지만 그러고 그분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당에 대한 입장 견지 전당대회 때 오늘도 안철수 전 대표가 도돌이표로 그냥 돌려줬던데 언론 인터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는 더 전당대회의 경쟁자에 대한 겁박입니다. 통상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무튼 진상규명이 먼저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진실규명까지는 기다려볼 수밖에 없는 거긴 한데요. 그러니까 품위유지 쪽으로 이제 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충 징계 수위는 진짜 당원권 정지 뭐 이런 게 나올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내년에 국민의힘의 소속 후보로서 예. 총선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수준의 그 징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원권 정지 9개월 이상 이렇게 때려버리면 내년 1월 달에 있을 국민의힘 공천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내년에 무소속이나 아니면 뭐 다른 당이나 이렇게 출마해야 될 텐데 이렇게 통상 어떤 기업이나 직장에서 품위 유지를 못했다 그러면 견책 같은 거 받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당원권 정지 이러니까 네. 세게 나오는군요. 근데 이게 되게 대통령실이 공천에 개입을 넘어서서 공천을 좌지우지한다라는 인상과 이미지를 줄 만한 말들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당으로서도 뭐 좀 강한 징계를 내려서 이거는 대통령실하고는 상관이 없다. 예. 이거는 태영호 의원의 잘못된 발언이다. 그렇게 좀 선을 그어서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회의의 발언 녹취를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가 뭐 처벌로 좀 밀고 좋지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처벌이 가능한 혐의입니까? 아니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그 국민의힘 윤리심판원 거기 관계자가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를 삼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 법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이게 회의석상이었잖아요. 이 보좌진 누가 녹음했는지 모르겠지만 대화가 오가는 걸 겁니다. 통신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상 본인의 본인이 대화의 참가자 중에 1인이면 그걸 녹음하는 건 전혀 처벌받지 않고요. 네. 이걸 외부에 알렸다라고 하는데 공익적인 성격이 좀 있어 보이고요. 뭐 기밀 침해죄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그게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저는 하나의 뇌관이 될 거라는 건 중징계가 예상된다라고 하잖아요. 네. 저는 그 예정된 수순을 태영호 의원이 제일 잘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본인이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직접 소명 기회도 갖는다라고 하는데 네. 소명 기회를 가질 때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과연 유지할까? 아니면 왜냐하면 없는 말을 지어냈다라고 해서 징계를 받는 것과 실제로 그 말을 들었는데 내부 회의에서 얘기했다. 전자가 훨씬 비난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다른 입장을 취할 가능성, 그러면 당이 조금 더 곤혹스러워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이 곤혹스러워질 가능성 얘기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김기현 대표가 상당히 좀 곤혹스럽죠. 일단 최고위원 2명이 징계에 올라갔는데 사실 당 내에서 아직
기반이 이렇게 단단해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대표 체제가 좀 흔들릴까 걱정도 하고요. 아니 오히려 사고 치는 최고위원들이 나가니까 아, 예. 김기현 대표 체제가 좀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김기현 대표가 지금 당대표 된 지 한 달 보름? 뭐 그 정도 한 2달 가까이 되는데 예. 계속 최고위원들이 사고 쳤잖아요. 돌아가면서. 근데 사고 칠 사람들이 빠지면 일단은 김기현 대표로도 본인의 권위와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근데 말씀드려요. 그거의 전제는 이 두 사람이 반발하면서 막 들어눕는다든가 농성을 한다든가 이러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해야 되는 반발을 하겠죠.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지지자들이 한 2만 명이 오. 이거 저기 징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문서도 제출하고 뭐 와서 항의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태영호 의원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몇 번 소리 지르고 항의하고 뭐 그 정도 수준이지 이거를 반발해서 이것을 뒤집을 만한 어떤 역량이나 능력은 없어 보인다. 기자의 직업병이긴 합니다만은 궁금해요. 태영호 의원을 편들어주면서 똘똘 뭉쳐서 태영호 의원 지지로 갈 세력이 얼마나 되나. 그래서 예를 들면 탈북한 우리 이제 동포들이 과연 태영호 의원에게 얼마나 대표성을 부여하면서 우리 대표가 왜 저렇게 됐나라고 모여줄 건가, 얼마나 모일 건가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정확하게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의 계열의 정당에서 태영호 의원에게 그때 공천을 준 이유가 있어요. 아, 예. 당신은 북한 문제 전문가 아니냐, 외교 문제 전문가 아니냐, 북한 주민 인권을 향상을 하기 위해서 당신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달라. 그러한 임무를 갖고 이분이 이제 가장 좋은 지역구를 받아서 당선이 됐는데 이분이 어떤 북한 문제라든지 북한의 인권이라든지 탈북자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상징적인 여러 가지 역할을 했다라는 거 기억나시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이분의 목적은 지금 보여지는 거는 나는 배지 한 번 더 달아가지고 예. 재선 의원 돼야지 그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괜히 5.18 4.3 관련해서 좀 하긴 뭐 그렇죠. 문제를 일으켰지 다른 특별한 기억나는 게 없네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 체제에 들어왔으면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기관이나 또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과 판단과 말을 해야 하는데 저 북한에서 그렇게 교육받았다니까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라고 항변을 하려면 왜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하느냐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예. 태영호 최고위원만 만났겠나? 최고위원들한테 다 만나서 아무튼 대통령이 지금 펼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좀 잘 좀 쉴드도 좀 쳐주시고 좀 힘 좀 실어주십시오. 다 부탁을 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이건 정무수석이 그런 적이 없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특별히 문제 삼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왜냐면은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예. 자, 우리 대통령실과 혼연일체되는 일치단계라는 그러한 지도부를 구성합시다라고 해서 당원들이 그분들에게 힘을 실어줬잖아요. 예. 그럼 당연히 대통령의 여러 성과라든지 아니면 비판받을 지점에 대해서는 옹호하고 방어하고 또 상대진을 공격하는 거 그런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거 그건 당연히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예. 근데 문제는 만약 사실이라면 그거 안 하면 너 공천 안 줘, 너 공천 위험해. 그런 말이 한 말 들어갔다든가. 이게 안 된 거죠. 이거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은 당원들의 선출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당선된 국민의힘 최고 지도부의 최고위원에게 대통령이 임명한 비서가 공천을 미끼로 해서 협박을 한 거잖아요. 이건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예. 사실이라면. 근데 사실 아니라니까. 전혀 그런 게 없다고 하니까. 네. 그건 뭐 일단 윤리위의 징계 상황을 좀 지켜본 다음에 그거 갖고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갑시다. 민주당. 휴대폰을 이제 수사에 필요하니까 내달라라고 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휴대폰은 검찰로 간 모양인데 그러나 문제는 휴대폰에 이런저런 것들이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이것저것 삭제된 것들이 있다. 이제 이 얘기가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자,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사진 출두해서 나를 구속하시오라고 하는 거는 역시 약간
좀 과장되고 오바된 행동이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검찰에는 나를 구속하세요 그러지만은 법원을 향해서는 제발 저를 구속하지 마세요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검찰에 지금 출두 잘하고 있고요. 수사협조 잘하고 있고요. 어디 도망가지 않고요. 그리고 저 휴대폰 내잖아요. 증거인멸 안 해요. 그러니까 저 구속하지 마세요. 이렇게 법원을 향한 하나의 쇼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뻔뻔하고 비겁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조사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예. 기자회견 쇼하러 간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법조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런 게 전혀 없다고 쳐도 야당 전 대표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걸까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영장 청구는 상당히 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일단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저도 이게 정치적인 제스처의 성격은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예. 피해자가 자진해서 먼저 나가는 건 일반적인 사건에선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정해진 임무가 있었는데 프랑스에서 당의 요청이든 그것이 뭐 검찰의 뭐 압박이든 조기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계속해서 수사를 하는데 정작 가장 이익의 귀착지로 지목되는 본인에 대해서는 전혀 소환 통보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란 소리냐. 내 주변을 저변을 훑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란 소리냐. 검찰 수사만 과연 기다리는 게 온당하느냐. 조금 공세적이고 선제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맥락에서 나온 말이 피의자의 방어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나왔다. 이회창 전 총재 같은 경우에도 뭐 나왔었다라고 하죠. 그때는 참고인 신분에서 조사를 받긴 했는데 검찰이 어쨌든 아예 민원인들도 검찰청에 올라가려면 미리 이 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네. 올라올 수 있도록 그 민원실에 내려줘야 되는데 그거조차 처리를 해주지 않아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피의자의 방어권 측면에서 정치인으로서 특히나 네. 이런 행보를 할 수 있다. 더더군다나 강래구 전 회장의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 당시에 법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혐의를 충분히 다툴 점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규명해야 될 사안이 검찰 숙제로 남아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수사가 탄탄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탄탄하지 않으니까 지금 수사를 탄탄하게 하려고 네. 주변에 계신 분들을 뭐 압수수색을 하거나 네. 소환해서 조사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송영길 전 대표가 알았냐 아니면 지시했느냐 아니면 보고를 받았느냐 인지했느냐 이런 것들을 밝히기 위한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냥 무작정 송영길 대표부터 불러요? 뭐 그건 아니잖아요. 수사 과정에 뭐 진행상 당연히 그렇죠. 밑에부터 훑어 올라가서 마지막에 증거를 다 네. 확보한 다음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를 보좌관도 부르는 거죠. 부르고 윤관석 의원도 불러서 조사해야 되고 이성만 의원도 불러서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절차가 지금 진행이 안 됐는데 송영길 대표가 검찰에서 아예 와도 저희들 조사 못해요라고 했는데도 간 것은 그냥 하나의 헐리우드 액션이 아니냐 그렇게 네. 봐야 되겠죠. 헐리우드 액션과 관련해서 자 제가 사용하던 휴대폰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대신 중요한 건 다 지웠습니다. 이거는 방어권에 해당됩니까? 아니면은 쇼. 업무를 방해하는 이게 겁니까? 저희가 법조인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문제의식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휴대전화는 그냥 통신 수발신 내용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와 연락하는지, 그 그렇죠. 사람의 동선이 어떠한지, 어디서 돈을 얼마를 썼는지, 이 사람의 교우관계가 어떠한지 모든 생활 반경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거 하나가 단순히 뭐 다른 증거물과 동일선상에서 평가받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까지 법조인들, 검사들도 김봉효 씨한테 접대받았다는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어떻게 처리했었냐면요. 나 마트에 갔는데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마트 쓰레기통에 버리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검사는요. 양재천인가요? 부인이랑 같이 산책을 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이게 파손이 됐는데 강물에 버렸다라고 그랬죠. 이야기를 했어요. 네. 믿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본인이 수사기관으로서 이 부분이 한번 증거물로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파장을 낳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 똑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도돌이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비변 안 내주는 거와 지워버리는 거와 같은 행위입니까? 아니 장 기자님, 우리 장 변호사님 말씀이 100번 맞고 네. 다 그렇게 방어권, 자신의 보호권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예. 아는데 제가 자꾸 왜 쇼라고 그러냐면 예.
저 수사 협조 잘해요. 저 휴대폰 냈어요. 그렇게 그럼 얘기하지 말아야죠. 그러면은 제가 수사 협조 잘하기 위해서 제 휴대폰 제가 건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제가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정치인다운 말이지. 지금 뭘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말이. 아니, 방어권 충분히 행사하시라니까요. 근데 쇼는 하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일단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가서 계속 저희도 뒤따라 가면서 뭐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돈봉투 의혹의 당사자 두 사람 윤관석 의원하고 이성만 의원은 탈당을 했습니다. 당연히 뭐 국민의힘에서는 아이고 꼬리 자르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인데 자. 두 사람의 탈당은 일단 정해진 수순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쩔 수 없다. 제가 거의 4주 내내 빨리 이거 출당시키거나 탈당시켜라 그렇게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그게 바로 도의적인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요. 이분들 대법원까지 판결 안 받아가지고 무죄 추정 원칙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본인들의 육성이 나왔어요. 돈을 어떻게 만들고 누구한테 줬고 이런 육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정치적인 책임을 당연히 줘서 민주당이 정치적인 부담감을 줄일 수 있도록 선당 후사의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 당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좀 너무 늦지 않았느냐. 그런데 본인들은 나가면서 선당 후사를 생각한 거지 내가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건 전혀 아니다. 사실관계는 할 말이 많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에도 내가 선당 후사 그러니까 어떤 공적인 의미에서 나가는 것이지 법적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녹취가 지금 뭐 쪼개져서 나오고 있긴 하지만 대단히 구체적이라는 걸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가공의 사실이 들어있다라고 허위라고 진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여요. 이게 법정에 딱 놓여졌다. 증거물로 판사 앞에 놓여졌다고 했을 때 아 이거 믿기 어렵네라고 치부할 것인가? 전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플러스 알파로 더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뭐 누구에게 얼마를 줬고 뭐 영길이 형이 알아서 또 어떻게 처리는 했더라고. 그러면 거기에 부합하는 돈의 흐름이 있는지를 짚어내야 될 거예요. 그렇게까지 수사가 진행된다면 혐의를 다투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진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서 지금은 나가면서 뭐 내가 당을 위해서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좀 더 방점은 정말 법적인 본인의 어떤 혐의를 소명하고 다투는데 방점이 찍혀야지 정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지금 주되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두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려니 체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국회의원 신분이니까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유 내보낸 것도 미안한데 체포는 좀 그렇지 하고서 부결시킬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건 이제 한 단계 더 나간 상황인 것 같고요. 저는 검찰이 체포 동의안을 과연 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부터. 왜냐하면 이게 명확한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 봉투를 주고받은 거잖아요. 현금을 주고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사자들이 나 아니요 나 안 받았는데요. 아니 나 이거 그때 뭐 말 실수했어요. 다른 증거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그 발언 말고는 증거가 없다. 육성 녹음만 갖고 과연 체포영장을 칠 수 있을까? 좋아요. 쳤어요.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법원에서 과연 이것만 갖고 영장실질 심사에서 맞는 것 같아. 너 구속. 이렇게 할까? 제가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른 증거와 정황적인 증언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것만 갖고 영장 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것 같은데 어때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전략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켜서 법원 앞에 가도록 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내구 전 회장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이 사람도 대단히 구체적으로 나와요. 본인의 육성도 있고요. 이정근 씨랑 뭐 대화를 나눈 내용 또 이정근 씨는 뭐 박모 보좌관에게 막 텔레그램 메시지까지 보냅니다. 뭐 업무를 완료했다는 취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입장인 겁니다. 왜냐하면 실물이 정말 부합하는 추가 증거로 나와야지 서로 나눈 대화만으로 유죄 이렇게 단죄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수사 왜냐하면 이미 2년 전, 2년도 훨씬 더 지난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압수수색 단행하고 있지만 새로 유의미한 증거물을 확보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결과물이 초라할 수도 있겠다. 이게 이제 사건의 특성상 검찰의 능력과는 또 무관하게요. 그러니까 이 현금과 관련된 부분은 받은 사람이 맞아요. 제가 저 사람한테 돈 받았어요. 라고 해야 여러 가지 이제 입증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건데 옛날 박기태 의장 같은 경우도 고승덕 전 의원이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박희태 회장이 그거 가지고 처벌받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지금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과연 나올 것이냐. 그런 생각이 지켜봐야 듭니다. 돼. 그럼 짤막하게 자 송영길 대표는 전 대표가 돼버렸고 두 사람의 당사자 의원들은 전 우리 소속 의원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렇다고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을 다 한 건 아니고 끝난 것도 아닐 거라고 민주당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짧게. 민주당은 지금 되게 답답할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다른 의원들 이름이 나오게 되면은 오. 계속 이제 탈당하거나 출당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방비 상태로 되게 곤혹스러운 일이다. 선제적으로 무엇을 하기가 이 두 의원 외에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도 들고 만약 이것이 하나의 잣대가 되면은 이재명 당대표 어떡할 거냐. 노웅래 의원 어떡할 거냐. 기동민 의원 어떡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여기서 끊으려고 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게 민주당의 악재임은 부인할 수가 없고요.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검찰 수사 정치적이다, 믿기 어렵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검찰 수사 지켜보자? 이건 좀 이상합니다. 결이 맞지 않아요. 정말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선제적으로 진상 파악, 목격자 진술을 받든 제보를 받든 안 한대요. 관련자들 예, 조사를 한대요. 하든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한다는데요. 이해 득실을 따져보다가 아유 이제라도 해야겠다고 생각이 된다면 또 그때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안 한다는 쪽으로 가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각설하고 시즌2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